대기업이 우리 이제 너랑 거래 안 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버리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대기업의 힘과 법의 경계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한마디. 모든 비극은 이 차가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메디컬 월드가 한 중소기업 대표한테 그냥 툭 하고 내뱉은 말이었죠. 이 말을 들은 A씨. 와, 진짜 심정이 어땠을까요? 10년입니다, 10년. 그 긴 시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게 그냥 이 한마디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0년 치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위기에 처했을까요? 그 급박했던 상황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A씨는 메디컬 월드라는 글로벌 대기업 제품을 10년 동안 독점으로 팔면서 회사를 진짜 잘 키워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디컬 월드가 이제부터 가격 30% 올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A씨가 이건 불공정하다,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돌아온 대답이 뭐였게요? 계약 해지 통보. 와, 진짜 순식간에 팔 물건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회사가 그냥 공중분해될 위기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A씨가 무너질 수 없죠.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거대 기업 메디컬 월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주 그냥 철옹성 같은 두 개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보세요. 이 싸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메디컬 월드는 안에 우리에겐 거래를 안 할 자유가 있어 라고 주장했고요. A씨는 이건 명백한 보복 행위다 라고 맞선 거죠. 과연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치졸한 보복일까요?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와, 근데 메디컬 월드가 내세운 논리가 진짜 웬만해선 깨기 힘들어 보였어요. 첫 번째 무기는 이거예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물건 내가 팔고 싶은 사람한테 파는 게 뭐가 문제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더 막강합니다. 억울해? 그럼 소송해. 대신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우리나라 말고 외국 법원에서 해. 와, 이러면 사실상 A씨 입장에선 게임 끝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캄캄했을 겁니다. 자, 이런 진짜 막강한 논리 앞에서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법원이 메디컬 월드의 그 철옹성 같던 방어 논리를 하나 둘씩 깨부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세 번의 카운터 펀치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KO 펀치입니다. 메디컬 월드가 제일 믿고 있던 카드였죠. 소송은 무조건 외국 법원에서. 바로 이 조항을 법원이 어떻게 봤을까요? 법원이 딱 잘라 말합니다. 그 조항 무효라고요. 왜냐? 메디컬 월드는 계약서에 써 있으니 한국 법이랑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계약서 내용이 한쪽에 너무 심하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면 그건 그냥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사건 어디서 일어났죠?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불공정 거래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첫 번째 방패가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 첫 번째 방패는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더 근본적인 주장으로 가볼까요? 바로 거래를 거절할 자유가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대기업이 거래를 끊는 건 마치 사막에 딱 하나 있는 우물주인이 갑자기 물을 안 팔겠다고 버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물론 누구랑 거래할지 말지는 자유예요. 하지만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경쟁자를 찍어 누르거나 이렇게 보복하는 건 그냥 자유가 아니라 권력 남용이라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거죠. 이걸로 두 번째 방패도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불법인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A씨가 입은 그 엄청난 손해, 돈으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원은 각 세 가지를 확인했어요. 거의 체크리스트처럼요. 자, 첫째, 메디컬 월드가 갑의 위치에 있었나? 네, 맞죠. 둘째, 그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A씨에게 명백한 불이익을 줬나?
당연하죠. 셋째, 이 행동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거래라는 원칙을 깨트렸나? 물론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예스였기 때문에 A씨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땅땅땅 판결한 겁니다. 아니, 근데 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을까요? 사실 이 판결 뒤에는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법원은 두 가지 가치를 저울질해야 했어요. 한쪽에는 내 맘대로 계약할 자유, 다른 한쪽에는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질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힌 거죠. 그리고 법원의 결론은 한 기업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시장 전체를 망가뜨린다면 그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공정거래법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힘센 사람이 자기 힘만 믿고 반칙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규칙 아래서 뛸 수 있는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법이 지키려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일종의 대기업 갑질에서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이 네 가지는 꼭꼭 기억해 두세요. 자, 스텝 1. 계약서 쓸 때부터 독이 되는 조항, 독소 조항이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야 합니다. 스텝 2. 상대방의 조치가 보복이라는 걸 입증할 증거, 그러니까 이메일, 문자, 통화 기록 싹 다 모아야 해요. 스텝 3. 상대가 얼마나 시장에서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스텝 4.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법을 안다는 건요, 그냥 어려운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소중한 사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서랍 안에 잠자고 있는 그 계약서, 정말 괜찮으신가요? 오늘 한번 다시 꺼내서 꼼꼼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